여러분들 풍수와 관련해서 여기 와보니까 진짜 이렇게 풍수에 대한 얘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이 박시익 교수님, 제가 책을 너무 열심히 읽어봤어요. 박시익 교수님께서 풍수지리가 건축, 그 카드로 된, 하드카버로 된 책 있잖아요. 그걸 아주 감동을 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박시익 교수님께서 그 쓴 책을 보면은 이 풍수 그 명당을 찾는 방법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 여러 풍수제 계신 분들 책도 많이 봤지만 박시익 교수님이 쓴 게 그래도 제일 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고해서 야 이렇게 해야겠다. 저도 이제 자극을 받아서 많이 그런 걸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여러 선배님도 이렇게 선학자들도 이렇게 제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풍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제가 이 부분을 도시 뭐라고 해야 도시 환경 경관에서의 미국 풍수 정책의 적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러구나. 제가 그 몸담고 있는 지리학계에서는 풍수 지리 우리 지리학계의 최대의 그 배출한 인물 최창규 교수님. 네? 우리 지리학과 제가 그 서울대 사회대 지리학과에 그 같이 몸담고 저는 강원대학에 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그만둔다고 서울대학 그만둔다고 해서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다. 그만한테 참지 서울대학 교수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는 건 아쉬움이었는데 우리 지리학계에서는 이제 풍수 지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환영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다시 제가 논문을 써서 내면은 항상 논문 C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이 풍수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 비보 풍수 하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여기 초대를 우리 해주신 박재학 교수님하고 제가 한 달 전에 만나가지고 제가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꼼대가 있었어요. 행정중심 복합 지금 이제 세종시가 되어 있는데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개념 도시 설계 개념 공모전이 있었어요. 공모전. 그래서 제가 입선을 했어요. 입선. 제가 내 연구비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 도시 설계하는 분들하고 다 해가지고 그 A0 사이즈 6개로 된 판넬 내가 만들어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문으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입선이 되고 입선. 거기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입선 말고 그 위에 있는 그 당선자 이렇게 됐으면 내가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설계에 참여했을 텐데 그 왜 풍수지리를 하는 분이 거기에 또 응모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응모했어요? 풍수지리 하는 분들이 그런 그 최대의 기회였어요. 그때가 풍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시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A0 사이즈 6개 내가 내 자비를 따뜻해 했어요. 그리고 그 영문 페이퍼도 만들고. 그런데 어떤 그 후문에 의하면 풍수를 전공한 분이 거기 참여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강원도에 그 시청을 옮길 때 그 시청은 원래 구도심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무실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연락이 온 거야. 아, 옥 교수님이 그 풍수지리에 대해서 걸교수에서 와서 자리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 있기 때문에 차를 보내라. 네? 그 어떻게 교수님이 얼마나 되냐? 또 국립대학 교수가 그거 따질 수 있어요. 그 또 무슨 그 MBC인가에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후보지를 서너 군데 이렇게 해서 아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코멘트를 해줘서 이게 그래 이제 한 몇 년 지났는데 보니까 이제 무실동으로 그 시청을 옮긴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야 어떻게 내한테 그 어떻게 그 아무 연락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했나. 그래 내가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 시청 담당 직원 보고 아니 이렇게 옮겼으면 내한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생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나를 이렇게 대접하니까, 아 교수님, 뭐 그 풍수는 아무리 어드바이스 해줘도 그 컨설팅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설계하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설계비에 그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도시 아무리 해봐요, 그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정경영 교수님께서 풍수 전문가는 많은데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설계비에 이게 책정이 안 돼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그 국립지리정보원 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수원 가면 이제 국립지리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한국의 모든 지도 제작 다 담당 우리 지리과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국립지리원장이 지리정보원장이 지금 우연한 기회에 나보고 풍수지리를 한번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고, 그 강연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국립지리정보원에 풍수지리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만듭니까? 아, 풍수지리를 좀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우리 그 선조들은 다 문과, 그리고 그다음 음양과 작과에서 음양, 작과, 거기 보면 이제 풍수 전문가를 다 선발했잖아요. 그게 그 대가 아닙니까? 그것도 선발했는데, 국가에서 지금 전통적인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풍수지리정보원에서 풍수지리계를 신설해서 풍수지리 전문 인력을 선발해서 국가의 모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이렇게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하니 그래. 아유, 엎겨서 좀 곤란하다. 그래, 좀 차관이 됐으면 좀 와서 제대로 잘 일을 하고, 풍수지리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자비를 들어서라도 매주 한 번씩 와서 그룹 스타디를 할 테니까 그룹 스타디를 한번 좀 만들어 보라. 이거 만드는데, 풍수지리가 뭐 여기 이제 풍수지리를 제사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뭐 잘 활동하셔서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학계 또는 이제 행정계통, 그 다음에 이런 그 분야에서 풍수지리가 제대로 자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풍수지리가 또 왜 그럴까 하면, 풍수지리가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의 학문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대만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서는 다 풍수지리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여기 이렇게 대학원장님 건축하는 분들은 관심 있는데 잘 몰라서 어떻게 하지만, 다 이제 대만하고 이제 중국, 일본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풍수가 이제 하나의 그 사이언스로서 우리가 그 어스 사이언스, 지구과학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암석학, 지질학, 그 다음에 이제 지구물리학, 그 다음에 이제 기상학, 이런 분야들이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모처럼 약간 저도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셔서 풍수 사이언스를 만들어요. 풍수 사이언스. 풍수 사이언스 분야에 보면 이제 뭐 풍수지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비보 풍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학문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한국에 있는 풍수 하시는 분들이 빨리 선점을 해서 치고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일본에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기회에 풍수 사이언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그 발표할 내용은 프랑스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비보 풍수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린트물 31쪽을 한번 봐주세요. 31쪽. 31쪽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6줄에 이 연구는 도시 재생에 관한 세계 여러 나라,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에코카르띠에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도시 계획의 비보 풍수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 그 기준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프랑스의 도시 재생의 방향과 에코카르띠에를 소개한 점, 풍수 사이언스, 제가 쓰는 용어니까 풍수과학의 도시 재생 계획의 적용 가능성과 글로벌 PLU, 도시, 로컬 도시의 플랜을 중심으로 한
유보 풍수의 기준을 제시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연구 목적에 따라서 우선 그 풍수 지리에서 유보 풍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풍수 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37쪽을 보시면 37쪽. 37쪽의 그림 그 21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명당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풍수를 하시는 분은 명당을 찾는 방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용혈, 사수향해, 뭐 이렇게 어떻게 형세론, 또 물형론, 또 이기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한글 세대들이 좀 쉽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풍수적인 전문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보니까 박시익 교수님이 쓴 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용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택리지라고 하는 우리 선조가 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명당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안산과 조산, 산의 모습을 보고 짜임새가 어떠하며 용어의 흐름과 입수가 어떠하고 산의 앞뒤와 품격을 보면서 혈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하고 그 택리지의 앞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이 사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이제 현장에 나와 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데 저도 현장에 이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데 이 지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풍수 지리는 하나의 그 지리적 스케일이 막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혈 하면 이제 적어도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는 게 이거 그 색깔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그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순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입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지 아주 그 마이크로한 그 내용은 우리 지리학자들에서는 5,000분의 1 지형도상에서 보는 5,000분의 1 정도 적어도 이제 한 2,000분의 1 지형도 그러니까 딱 보면 풍수사들 보면 딱 보는 게 그 산줄기 그 혈의 처의 자리를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는 거예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주변을 다 살펴보면서 사신사, 자청룡, 우백호, 안산, 주자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신사 너머에 있는 물은 보이지도 않아요. 바로 앞에 보이는 물은 보이지만 더 너머에 있는 물. 그 다음에 그 물만 보는 게 아니야. 딱 그 풍수산을 보면 거기 주산을 딱 보고 이 주산은 중조산이 어디서 왔고 대조산은 어디고 그리고 그 산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아주 마이크로한 자리에 서서 주변에 있는 약 한 25만 분의 1 정도 25만 분의 지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25만 분의 지도가 한 8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25만 분의 스케일상에 산과 물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수사들이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전부 답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머리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정리한 분이 누구예요? 김종호 선생 아니에요? 고산자 김종호. 고산자 김종호 선생이 그 호가 뭐예요? 고산 아니에요. 그 김종호 선생님은 풍수사예요. 풍수사.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왜? 고산 출생기만 알지 생물하는 곳과 은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왜? 그분이 일생 동안 답사를 했다는 풍수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머릿속에 있는 그것을 그 대동예시도 그게 다 그 용어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지도 편찬 사업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실학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지도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지도를 잘 보면 다 그게 오늘날에 25만 분을 지도하고 그 산세도 하고 하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수지리에서 이 전통적인 이 풍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리적인 스케일이 혼용이 돼요. 한 풍수사는 마이크로한 스케일을 보면서 메조 스케일 그리고 아주 라지 스케일의 주변 지역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신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 백호가 여기 아주 저기 뭡니까? 예? 백호가 이렇게 단정하고 일자문성이며 여기는 아유 여기는 이제 며느리들이 아주 여기 또는 이제 딸들이 잘 살겠구만 제대로 잘 단정하게 돼 있구만 다 아는 거예요. 경험이 축적이 돼 있어. 그리고 그분들은 그 앞에 보면 그 산만 보는 게 아니야. 그 멀리에 있는 물 그리고 더 멀리 있는 그래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낙동강 물 전체를 종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풍수사들이 이 명랑을 찾는 방법이 우리 지리학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지리적 스케일이 궁첩적으로 다 작용되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풍수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산을 보면 시간을 알 수 있다. 시간, 타임. 이 사람이 언제 발복한다고 아는 거예요, 그게. 네? 타임이다, 타임. 예견을 한다, 얘기. 포셀링. 딱 하면, 그 이제 음택의 경우는 딱 하면, 오, 산과 물의 흐름에 의해서 여기는 발복이 언제 될 것이야. 그 타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잘 가르쳐 주질 않아. 네? 그거 이제 왜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금비시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제 앞에서 산이 오고 뒤에서 뒤에 산이 오면서 서로 마주치면서 물이 어떻게 흐르면서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그 고각이 있다. 고각. 그래 이제 보통 대동여 지도에서 김종호가 어떻게 산을 그리냐 하면 그 마주보는 봉우리 그 길을 목적을 해가지고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해서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예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수사가 오늘날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을 이 도시 풍수에 이렇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현대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예측으로 바꾸고 또는 이제 이 지리적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현대적인 그런 용어를 사수형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이 풍수에 있어서 최근에 나온 이론적인 배경이 뭐랄 것 같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있다. 자연과. 자연이 인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지리학에서는 우리가 자연을 항상 투쟁을 하면서 싸운 것이 우리 생활이지 자연에 순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도시, 그 다음에 의복, 식생활 모든 것이 자연을 극복하면서 자연과의 투쟁 속에서 살아온 것이지 우리가 자연에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 옷을 벗고 다녀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되는 학문인데 만약에 풍수지리에서 명랑이라고 하는 곳에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자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환경 결정론적인 그런 그 도구마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 요 행위 비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연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가 환경 가능론적인 그런 그 하나의 학문 체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돼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풍수지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비보론에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완전한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게 등급이 있잖아요. 상지상, 상지중, 상지하, 중지상, 중지.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여기는 중지상이야. 발복 이제 몇 년 후에 발복될 것이야. 그분의 오랫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이 되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지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 중 이런 자리들 어떻게 돼요? 비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을 우리가 이제 이용하고 극복하고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이 풍수지리가 이 서양의 그런 그 학문하고도 상당히 소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쪽을 한번 봐주시면 35쪽. 35쪽에 이제 그림 20이 있는데 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련된 하나의 그 최근의 그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비보풍수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비보풍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어떤 그 전략을 세워서 자연 환경에서 자원을 생산해서 문화적으로 정의된 욕과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에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욕구가 뭘까? 생기가 넘치는 그런 곳이다 라고 했을 때 비고풍수의 전략을 수립해서 그런 그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 풍수지리는 서양의 그 학문, 에콜로지, 휴먼 에콜로지 또는 칼처럴 에콜로지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35쪽에 보시면 인간의 최저 거주지, 이른바 명당이 거주자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풍수의 지식 체계는 자연과 인간의 단순한 인과관계 모델에 속하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곳에 산다고 하면 인간은 계속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응. 그런데 명당을 보완하는 비고풍수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적응 전략이 개입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풍수는 그 적응 역학이라고 하는 서구적인 프로그램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도시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기후변화 또는 지속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해봐야겠는데 동양에서 어떤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풍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자연과 인간에 관련되는 그러한 그 관점을 이론적으로 이제 뭡니까 생기와 풍수의 환경순환 사이클, 이런 것들 저기 서울대학의 이동훈 교수님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쾌적하다, 생리기후학적인 측면에서 쾌적한 것이 어떤 생기가 아닐까라고 하지만은 풍수하는 분들은 이야기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풍수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어. 설명해봐.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좀 더 기다려 주세요. 기가 뭐냐 하면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얼마? 몇 억만 있으면 제가 그 계책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생리기후에서 이런 그 생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시가 더 되어가니까 이제 이 비고풍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39쪽을 한번 봐죠. 39쪽. 39쪽의 그 표 3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만드는 데 이거는. 그리고 이 만드는 것은 뭐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에요. 여러 풍수 전문가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선 한줄기를 잘 보존해야겠다. 아까 우리 저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또 비고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못을 이제 보통 풍수하면 연못을 만들어라. 여기는 연화부수형이야. 딱 집에 가면 정원에 연못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 가면 거기 물이 흐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졸려 흐르는 그런 거 인테리어 해라. 딱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조형물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표 3은 제가 만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풍수지리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도시 계획에 잘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외국 거를 베껴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면 좀 설득력이 있으니까, 프랑스는 어떻게 됐나? 프랑스 걸로 한번 보게 되니까 왼쪽에는 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 남부에 보면 그르노블이라고 하는 도시에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도시 안에 식물의 가치 정진에 대한 목표. 그래서 이제 공원, 정원, 공공공간, 개인 정원들, 수목 정렬, 다 이런 것들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거 풍수지를 모르는데 자기들이 이걸 그레노블 도시 플래닝 할 때 이걸 해야겠다는 기본 지침서를 다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그레노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레노블 도시가 지금 어떻게 도시 안에 식물 가치 정진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 그레노블 도시 계획은 그 위에 이제 에코카르티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기후 이산화탄소에 의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프랑스 정부에서 새로운 그 도시 계획, 그러니까 프랑스도 개발 계획으로부터 이제 이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게 에코카르티에인데, 에코카르티에가 이제 33쪽에 카테고리를 이제 4개를 딱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를 33쪽에
33쪽 한번 봐주세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33쪽에 이제 에코카르띠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까르띠에는 이제 지역이고, 생태적인 지역을 4개의 큰 카테고리로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추진 단계와 프로세서, 그 다음에 삶의 방식과 생활, 국토 발전, 자원 보존과 기후 변화 대응,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5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33쪽에 보여주고 있는 자원 보존과 기후 변화 대응에서 5개의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사실 아니에요? 온실 효과에 의한 탄소 배출률 감소, 에너지 요구를 자원을 다양화하기, 질적 관리와 수자원 전략 확보하기, 비재생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물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시 속의 자연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전체 20개 기준 중에 자원 보존과 기후 변화 대응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에코카르티에 의해서 38쪽에 있는 그레노블 그 지침에 의해서 에코카르티에 의하면 이제 뭡니까? 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시 속 자연의 가치 높이기를 그레노블이라고 하는 도시 플래닝 할 때 38쪽에 있는 그런 그 공원, 개인 정원들, 수목 정렬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이제 실제로 그레노블 도시 지역 계획 지침서에 의하면 이런 그 지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이산화탄소 대응에 의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나라 다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39쪽에 있는 것처럼 39쪽에 이제 제가 만든 숲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숲. 두 번째 숲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마이크로하게 보게 되면 이제 도시 안의 식물 가치 정진에 대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줄기, 못, 하천수로, 조형물 이런 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풍수 크라이테리아다 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에 가서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라. 프랑스 여러들은 뭐 좋잖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면 산줄기를 잘 보존해봐라. 보통 이제 유럽 같은 사회는 이제 산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지 풍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걸 잘 보고 산줄기를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을까? 아주 그 매크로 스케일에서 또는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도시의 조그마한 그런 스케일에서 도시의 조그마한 공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을 우리가 이제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하면은 미국 풍수가 세계적인 항목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건축하는 분들이 여기 원장님도 여기 저기 보니까 대통령 직속 건축위원회시면서 프랑스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프랑스에 가서 다 제시를 해서 프랑스 사람들도 따라 하고 있는데 왜 한국 그 대통령 직속 건축위원회에서 이런 거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많은 그 풍수 전문가들이 딱 가서 풍수 전문 가서 이제 도시 설계를 할 때 도시 설계 비용에 풍수 뭐라 합니까 풍수 뭐 이렇게 도시 설계 비용에 딱 그게 책정이 되면 그 법만 이렇게 딱 되면 이제 풍수 전공하는 분들은 암들 패는 거예요. 영남대학에 특히 여기 그 제일 풍수 인력이 제일 많이 배출돼서 이제 영남대학 영남스쿨이 풍수 학회를 다 자원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시는 이제 제야풍수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회장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풍수에 나갈 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이걸 그 도시 도면을 갖다 놓고 다 해야 되니까 그 논문을 보니까 그레노블 시티에 도면에 다 그 표시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풍수하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41쪽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 41쪽의 특별한 부분에 밑에서 따죠.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지속 가능성 및 친환경 인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걸린 지구 차원의 지속 가능성 평가 도구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우리의 나라의 상황에 맞는 도시의 단편을 형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걸린 지구 차원의 지속 가능성 평가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풍수가 그것과 관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풍수 과학자, 풍수 전문가들의 역량을 집결시켜야 될 때가 왔고 그 역량을 지켜야 될 가장 중심에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의 풍수지리 전공이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풍수지리의 그 해실과 또 미래에 대한 정사진까지 제시해 주신 박한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